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 코너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번 주엔 나름의 협상안이 제시되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네, 국민의힘이 법사위와 운영위를 여야 1년씩 번갈아 가면서 맞자면서 이제 세 번째 제안을 했는데요. 네. 민주당은 이 역제안을 했습니다. 1년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받겠다라고 한 건데요. 이제 또다시 협상이 답보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런 협상안을 낸 건 여당으로서 7개 상임위에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 7개를 받으려면 법사위나 운영위 일부는 가져와야 명분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즉 제2요구권은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또 헌법에 명시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개헌하자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다라면서 절대 불가 입장을 밝혔고요. 또 국민의힘은 이번 협상 결렬로 결국엔 민주당이 법사위, 운영위 모두 줄 생각이 없었다. 애초부터 그런 것들이 드러났고 협상 자체가 처음부터 안 됐다라고 지적을 하더라고요. 민주당 역시 국회가 현 정부를 강하게 견제해야 한다. 그러한 당위성을 들어서 법사위 운영위는 국민의힘에 절대 넘겨줄 수 없다. 그래서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는 23일까지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라고 이제 최후 통첩했는데요. 주말 사이에 협상이 진전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재로선 가능성이 조금 낮은 이유가 일단 다음 주 목요일이죠. 27일 본회의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즉 D-Day가 이 23일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든 이제 협상이란 게 막판에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27일 본회의를 앞두고 다음 주 중에 극적 타결될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고요. 근데 다만 국민의힘도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중진 의원 그리고 재선 3선 의원들을 불러서 의견을 청취했는데요. 중진 의원 모임에서는 7개라도 받자 아님 받지 말자 하는 의견이 반반 나왔다고 하고요. 네. 재선과 3선 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아무래도 상임위원장과 간사 배분 이야기가 나왔을 가능성이 커서 다음 주 중에는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너무 라이브하게 있지 말고 열심히 싸워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어요. 사실상 대야투쟁을 독려했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협치는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이걸 좀 물어봤는데 네. 지금 여당이 너무 무기력하고 전략이 없다는 비판도 마찬가지로 나오고 있잖아요. 이를 염두에 두고 열심히 싸워야 한다라는 발언이 나왔다고 여권 내에선 더 많이 보고 있고요. 네. 지금 거대 야당과 협상을 해야 하는데 소수 의석을 갖고 있잖아요. 여당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는 약자이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싸워서 쟁취해야 한다. 그런 의미로 풀이가 되고요. 이 의미가 상임위도 다 내팽개치고 장외투쟁으로 가자. 이런 의미보다는 좀 생동감과 치열함을 발휘해달라라는 의미였다고 참석자는 해석을 하더라고요. 네. 사실 여야 협상은 주고받는 것인데 여당이 무기력해도 역시 협치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협상에서 좀 주도권을 많이 쟁취해와라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에선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 청문회에서 어떤 점을 좀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지 함께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쟁점은 대통령의 경로 그리고 그 이후에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통화한 경위 또 그에 따라서 군의 발표가 달라진 점 이 세 가지 정도인데요. 네. 결국에는 윤 대통령의 연관성 그리고 어떤 수사 외압이 있었느냐 이 두 가지 정도 될 텐데요.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 그리고 이 사건에 연루된 총 55명이 총 이 사건과 관련해서 3,677건의 통화와 문자가 있었다. 대체 이걸 왜 했는지를 밝혀야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최 해병 청문회가 아니라 윤석열 청문회가 돼야 한다. 이건 용산 게이트다라면서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날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그리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청문회의 주요 포인트가 이거였는데요. 네.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의 염려가 있을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형사소송법 148조를 근거로 든 겁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국회법에 따라서 고발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청문회 마지막 부분에 오늘 이 선서를 거부한 해당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하겠다라고 예고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소위 윗선에 어디까지 출석할지 관심이 쏠렸어요. 지금 상황은 어때요? 네, 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사람이 2명이었는데요. 그래서 네. 12명 중에 이 2명 빼고 10명은 모두 출석을 했습니다. 아까 증인 선서를 거부했던 3명 이외에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 주요 인물들이 모두 출석을 했어요. 네. 이날 국민의힘은 출석하지 않았지만 이 사안이 워낙 국민적 관심이 높은 데다가 이게 어쨌든 최상병 특검법을 입법하기 직전에 청문회잖아요. 그래서 불참하기엔 정부 당국으로선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국민의힘이 출석하지 않았는데 정부 측까지 출석을 하지 않으면 전혀 방어가 안 되고 민주당만의 장이 되잖아요. 그러한 것도 염두에 두고 출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은 애초에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내비쳤었는데 청문회에서는 사실상 불가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국회 증언감정법 6조에 따르면요. 동행명령권 사용 주체를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한 건 입법청문회거든요. 법 규정에 없어요. 그래서 정청래 민주당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용민 이제 원내수석 부대표가 어제 국회 청문회에서도 동행명령장 발부가 가능하도록 이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네. 예상대로 국민의힘은 오늘 입법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근데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다만 이제 국민의힘은 여전히 수사를 먼저 지켜보고 특검을 해야 한다. 이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검법은 반대 당론이 유효한데요. 지금 법사위를 민주당이 가져간 상황에서 이것을 바로 다음 본회의에서 찬성하는 것도 명분이 안 서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한 7, 8월까지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고 그것이 미진하게 나올 경우에는 이제 여론의 압박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정부 여당이 이미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부족할 경우 먼저 나서서 특검을 해야겠다라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은 지켜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최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잖아요. 그래서 아마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 당 내에서도 이 특검법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실제 있는데요. 근데 이미 지도부에서 못 박아둔 게 있습니다. 수사가 끝난 뒤에 하는 게 특검이다. 이 원칙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좀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나름대로 원칙을 정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화제를 좀 바꿔볼게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 주 일요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출마 선언 장소가 국회예요. 이곳을 선택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다른 당대표 후보군들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공격하는 포인트 중 하나가 원외 대표 한계론입니다. 원외 대표로서 지금 여소야대 상황이잖아요. 네. 원내에 들어와서 민주당과 세게 싸워야 하는데 원외 당대표로는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본회의장에도 당연히 들어갈 수 없고요. 그래서 이러한 원외 한계론을 돌파하고자 여의도의 중심인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함으로써 이를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의미로 풀이가 됩니다. 네. 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대표 이 선거 출마 선언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여기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보세요? 그 친한동훈계 의원이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어대한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여당 대표가 되려면 전당대회에 나오기 전에 적어도 대통령에게 먼저 연락을 해서 신세를 지고 가는 모양새를 좀 보이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비대위원장과는 다르게 이 당원들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당대표 선거에서는 이 여당 대표는 대통령과 뗄래야 뗄 수 없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합니다. 네. 그리고 설사 당대표가 되어서도 대통령과 함께 가야 하는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한 전 위원장이 최근 주변 사람들에게 내는 메시지가 달라졌는데요. 자신이 영입한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와 여당은 적극 협력하면서도 필요할 땐 긴장을 유지하는 게 국민을 위한 건강한 정치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반윤 프레임
국민의힘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한계를 좀 벗어나고자 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전 비대위원장이 되면 원만한 당정 관계가 깨지고 갈등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함인 것 같은데요. 이게 선거라는 게 또 반윤표로만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여당 대표로서 대통령과 협력할 건 할 수 있다라는 포석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나경원 의원도 당대표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윤상현 의원은 이미 출마 선언을 했죠. 이렇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갑작스럽게 판이 커졌어요. 이유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이제 나경원 의원도 방금 전에 공지가 나왔는데요. 23일 오후 1시에 출마 선언을 하기로 네.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파전이 됐는데요. 네. 애초에 원희룡 전 장관은 전당대회에 나올 생각이 없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인천 지역 당협위원장 모임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안 나간다는 뜻을 밝혔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윤상현 의원에게도 자기 안 나간다, 도와주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어제 윤상현 의원에게 미안하다고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이유를 들어보니 최근 나경원 의원도 명확히 출마 입장을 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까지 좀 시간을 끈 거예요. 그래서 이 어대한 분위기가 깨지지 않으니 이를 견제하고자 출사표를 던졌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이제 치는 쪽에서도 좀 답답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당이 좀 올바른 길로 가려면 이번 전당대회가 어대한이 되어서는 안 되고 다양한 견제구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컸는데요. 이제 원전 장관 개인적 차원에서도 사실 지난번 인천 개항을 이제 총선 출마가 잘못된 전략이었던 평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뒤로 조금 입지도 줄어든 상태이고요. 총리설도 있었지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2년 뒤 지방선거를 출마할 체급도 아니기 때문에 대선까지 너무나 텀이 긴 상황입니다. 본인도 나름대로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총선 2개월 만에 등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야당 얘기도 좀 해볼까요? 민주당도 오는 8월 전당대회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이재명 대표의 연임론이 굳어지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네, 굳어지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가 원래는 오늘 사퇴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는데 네. 이러한 보도가 나오니까 내부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 24일 사퇴 시점을 늦추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통상 월수금이 이제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참여하는 최고위 회의인데요. 이제 24일 월요일 최고위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 민주당 지지율 정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의 연임론에는 변화가 없을까요? 네,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 이제 지지율이 정체된 것은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것도 있겠지만 당원 당규 개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정치권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가 자신의 연임을 위해서 당원 당규까지 개정했다라는 네. 비판인데요. 그래도 당 내에서는 이 대표 연임은 거스를 수 없는 수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지식 금요일 코너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BS 세상의 모든